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40년간 소통을 연구한 소통 강사 이재연입니다. 오늘은요, 여러분과 함께 인생 살아가면서 소통에 대한 이야기, 따뜻한 소통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행복하신가요? 네. 그러면 행복이 뭘까요? 뭐가 행복일까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잘 먹고 잘 사는 거? 예, 또. 행복한 거. 네. 또. 행복이 어떻게 행복하나요? 어떤 분은요, 명품 가방을 하나 받았더니 행복하대요.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사랑을 할 때 행복하다고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축구를 하는데 골을 넣었을 때도 행복하다고 해요. 또 어떤 분은 이야기를 하는데 공감이 되는 이야기를 하니까 행복하더라고 해요. 자, 이렇게요, 사람이 행복을 느끼는 거는 모두 다르죠. 근데 저는요, 40년 동안 소통에 대한 그 연구를 하다 보니까 연애할 때 소통하고 다르고요, 결혼해서 다르고요, 아이들 키우면서 아이들 어렸을 때 소통이 다르고 아이들이 커서 소통이 다르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그랬더니 웃고 있어도 행복하지가 않다라고 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행복할까요? 그래서 오늘은 소통하는 사람이 행복하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고요. 첫째는 행복한 소통을 하려면 첫 번째 공감을 해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인정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정을 하면서 칭찬을 해야 되겠고, 칭찬을 하면서 어떻게 리액션을 많이 해야 좋은 소통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우리나라의 문제점이 밥상에 앉아서 시간이 없으니까 이분도 야단친 기억밖에 없더라 그래요. 근데 지금은요, 그 아들이 20살이 됐는데 아빠를 피해 다닌대요. 참 기가 막힐 일이죠. 공감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아빠도 있어요. 그 40km 마라톤을 했는데요. 굉장히 긴 거리예요. 그게 아마 한 4시간에서 4시 반 정도를 달려야 된답니다. 근데 어느 쪽에 마라톤을 출발을 했는데 막 박수 소리가 나더래요. 그래서 봤더니 이 등어리에 내 아들 수능 대박하고 써붙인 아빠가 출전을 했더라고 합니다. 근데요, 초보는 금방 표가 나죠. 10km도 안 가서 헉헉대고 땀을 흘리고 막 땅바닥에 주저앉습니다. 옆에 사람이 팔짱도 끼워주고 같이 달리려고 하지만 너무 못 뛰니까 다 들어갔어요. 이 사람 혼자 남겨두고 갔는데 4시가 되고 5시가 되고 5시 반이 돼서요. 임원진도 철수를 하고 심판도 다 철수를 하고 뒤로 다 돌아가는데 저 끝에서 막 박수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봤더니 그분이 몸은 흙투성이가 됐고요. 얼굴은 반은 웃고 반은 눈물을 흘리면서 막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간중에는요, 그 아빠의 아들과 딸과 아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꼴리는 했지만 꼴등을 했죠. 하지만 그때부터 이분의 아들과 공감이 흘러서요, 아들이 그날 집에 가서 책상 위에서 펑펑 울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소통을 할 때는 공감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요즘에요, 초등학교에서 500명에게 너네 아빠가 제일 소중한 거 3개 써와라 그랬더니 혹시 뭔지 아세요? 초등학생이 아빠가 중요한 거, 아빠가 아드님이 있으면 아빠가 뭐를 썼을까요? 리모컨처럼 생겼죠? 1번 리모컨, 2번 베개, 3번 소파.
근데 저는 어떤 학생이 손을 들더니 저는 하나 더 있어요 그러더래요. 봤더니 아빠의 무서운 목소리. 저희도 어렸을 적에 여러분들이요, 아이들이 이렇게 아빠 엄마 시험지 100점 맞았어요 100점 하고 흔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셨나요? 잘했어. 또? 네. 제가 그랬습니다. 아들 니네 반에 100점짜리 몇 명 나왔어? 우리 아들만 100점 한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었던 거예요. 시골에서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들을 데리고 도시로 왔습니다. 거기서 정말 전교 1, 2, 3등을 하면서 공부를 참 잘하는 아들이었는데요. 도시로 오니까 공부를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그걸 상상을 못했어요. 이 아이 잘하니까 도시로 가서 이 아들을 공부를 잘 가르쳐야지. 남편이 공무원인데도 정말 어렵게 정건을 해서 왔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3등을 해갖고 왔어요. 근데 저희 남편은요, 야 임마 3등이 뭐야 창피하게. 그래도 1, 2등을 해야지. 근데 아들은요, 그 말을 듣더니 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을 찾아서 헤매서 찾아왔더니 하는 우리 아들 이야기가 아빠 보면 숨이 막히대요. 아빠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왜 숨이 막히니? 그랬더니 나는 죽을 것처럼 3등을 하는데도 죽을 것처럼 잠 안 자고 숨도 안 쉬면서 공부를 했는데 아빠가 1, 2등인지 3등이 창피하다고 하는데 가슴이 턱 막히더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이 소통하는 방법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거 3가지가 있는데 뭔지 아세요? 네, 대머리에 머리 삥 꼽는 거. 2번째는 뭘까요? 하늘에 있는 별을 따오는 거. 네. 3번째는요? 뭘까요? 60 넘은 남편이 부인에게 존경을 받는 거. 지금은요, 최고의 남편감 누군지 아세요? 송이에요. 가는 데마다 특산물 다 갖다 주지요. 90살이 돼도 돈 벌어다 주지요. 3박 4일 녹화하느라고 집에도 안 와요. 그래서 그동안 부인은 문화생활을 할 수 있어서 최고의 남편감으로 송이를 꼽는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은 몇 번째 남편이신가요? 좀 부인한테 존경받는 비법을 좀 알고 싶지 않으신가요? 알고 싶습니다. 그쵸. 남편들이 부인한테 60살이 넘어서 존경받는 기법은요, 정말 쉬워요. 근데 잘 못합니다. 밥상에 앉으면 야단을 치고 책상에 앉으면 야단을 치고 혼내고 소리 지르고 이러죠. 자기 아들, 딸에게 지극정성으로 감동으로 잘해주면 이 세상의 부인들은요, 60 아닌 70 아닌 80이 넘어도 남편에게 존경을 합니다. 여성분들 어떠세요? 맞다면 박수 보내주세요. 너무 쉽죠? 아이들은 인정을 하고 공감을 해줘야 잘한다고 해줘야 되는데 꼭 단점만 먼저 말하는 그 급한 우리 스마트폰의 급한 성격 때문에 이 아이들이 더 소통하는 데 힘들어하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박동규 서울에 박사님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어렸을 적에 아버지랑 엄마랑 이렇게 피난을 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아버지가 엄마를 맡겼대요. 내가 먼저 내려가야 되니까 너는 엄마를 잘 챙기고 그리고 어디서 만나자. 근데 피난사리에 가가지고 너무 먹을 게 없어서 그 냇가에서요 빨간 새우를 몇 개 잡고 동네에 있는 호박잎을 막 따다가 죽을 끓여서 먹었대요. 근데요, 그 주인이 심었는 주인이 호박잎을 다 따가면은 호박이 열려요, 안 열려요?
안 열려요. 그러니까 이제 못 나가게 하더래요. 그래서 너무 배가 고파서 어머니가 안 되겠다. 우리 그 보물로 가져온 미싱을 팔자. 그래서 아들이 가서 내가 아버지 오는 데서 기다릴 테니까 너는 가서 미싱을 팔고 이걸로 쌀을 받아 갖고 와라. 그래서 쌀을 받았는데 좀 보따리가 됐나 봐요. 그때 나이 8살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따리 쌀을 들고 오는데 어떤 아저씨가 얘 이거 무거워하고 턱 들고 가더래요. 그러니까 막 앞으로 가니까 아저씨 저요 빨리요 잠깐만요 하니까 그래도 막 가버리더래요. 갈등이 됐어요. 8살인데 어디로 가야 될까요? 그 아저씨를 쫓아가서 쌀을 해올래니 엄마를 잃게 생겼고 엄마한테 있을래니 그 쌀이 눈물이 나고 그래서 막 눈물을 막 20-30분을 막 엉엉엉 울면서 엄마를 기다렸다고 합니다. 엄마가 오셨어요. 그래서 자초지종을 얘기를 들어보더니 이 엄마도 30분을 울었대요. 너무 배가 고픈데 쌀을 바꿔가지고 그 쌀을 밥해 먹으려고 한 게 뺏겼어요. 근데 이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그 아들에게 너는 참 현명하고 똑똑한 아이다. 여러분 같으면은 엄마를 기다려야 될까요? 쌀을 따라가야 될까요? 그래서 이분은요, 박사님이 될 때까지 어렸을 때부터 자기는 맨날 현명하고 똑똑한 아이인지 알았대요. 엄청나게 엄마한테 혼날지 알았는데 왜냐면 네가 여기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니네 아버지를 만날 수 있었다. 네가 만일 그 쌀을 따라갔더라면 아버지도 만나지 못했을 것이고 너는 현명하고 똑똑한 아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자기는 중학교, 고등학교 될 때까지 그냥 현명한지 알았대요. 이 엄마가 누구냐면요, 박목월 시인님의 유익순 여사님이시고요, 아버님이 박목월 시인이십니다. 박수 보내주세요. 자, 그래서 우리는 소통을 할 때요, 공감으로 하는 소통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옆 사람에게 한번 악수를 한번 잡아보면서요, 인사를 한번 해볼까요? 자,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나는 당신을 좋아합니다. 인정을 한번 해볼게요. 당신 정말 멋있습니다. 당신 자, 칭찬도 한번 해볼 건데요. 칭찬의 대가는요, 그 차범근 축구 선수 잘 아시죠? 네. 그분은요,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엄지 내밀어 보겠습니다. 이 엄지를 내밀고, 최고야. 최고야. 예, 정말 최고야. 잘했어. 이렇게 해서 최두리 선수가 달리는 데는 우리나라의 최고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최고가 차두리, 차두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동 언어에 이렇게 소통이 되려면은요, 리액션을 많이 해서 정말 엄지를 내밀고 최고라는 말로, 그리고 옆 사람이 누가 말을 할 때는 진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진짜 시작. 진짜.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래. 그랬구나.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감동 언어를 하면은요, 소통이 저절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통을 우리가 잘하려면 첫 번째, 공감을 하자. 두 번째, 인정을 하자. 세 번째, 칭찬을 잘하자. 네 번째는 리액션으로 칭찬을 하자. 이렇게 소통을 하다 보면 우리가 자식과 부인과 아내와 남편의 사이가 정말 소통이 잘 되는 그런 따뜻한 가정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까지 따뜻한 소통에 대해서 강의한 이재연이었습니다.